GM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실 여유를 갖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유력 후보였던 서울을 제치고 전라북도가 올림픽 후보 도시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전라북도의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94.5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이 프로그램에 자주 인터뷰도 하고 해서 친숙한데 네. 전북도지사가 되면서 자주 출연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유익한 뉴스와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예. 94.5 애청해 주십시오. 아니 거의 청취율 홍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그나저나 축하드립니다. 이 88 올림픽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감동했던 세대시잖아요. 네, 네. 전북지사가 돼서 올림픽 유치를 직접 추진까지 하시니까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88년에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던 기억이 나고요. 맞습니다. 뭐 거리 청소, 자원봉사, 응원 이 모든 일을 정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나섰던 그랬죠. 기억이 납니다. 특히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마 우리 이 앵커님도 기억하실 텐데 서울올림픽 최종 유치가 81년 독일의 바덴바덴. 바덴바덴 맞아요. 올해야. 생각나요. 예. 정주영 회장님 네. 당시 만세 부르고 그랬죠.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네. 그때 바덴바덴의 그 전율, 네. 환율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느껴보고 싶죠. 네.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꼬레야. 네. 근데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성과를 내신 겁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과 180만의 소도시 전북. 다윗과 골리앗의 경쟁이라는 말이 뭐 아주 적합해 보이는데 결과를 보고 놀라셨죠? 사실 뭐 저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죠. 네. 차이가 그런데 어땠습니까? 49대 11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네. 서울하고 부산이 경쟁했거든요. 네. 그때 34대 15로 서울이 부산을 이겼기 때문에 네. 국내 제2의 도시가 15표를 얻었는데 아하. 전북이 15표를 넘겠냐 아하. 라는 얘기가 주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치전이 막바지로 가면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좀 감이 왔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심사위원들이 38명의 종목단체 회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올림픽 종목 38개의 회장님들이 네네. 각 2표씩을 행사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회장님 한 표, 회장님이 지명하는 해당 종목의 부회장님이 한 표. 아하. 그래서 종목별로 2표씩 76표가 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네네. 저는 두 가지를 내세웠죠. 서울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IOC가 지향하는 올림픽의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그 76명의 사람들에게 그걸 설득해낼 수 있을까라는 네. 점이고,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제대로 절박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진정성을 얘기해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주요했던 거죠. 좋은 상품으로 절박감으로 네. 그분들 설득해냈다. 네. 아니 76분을 다 만나셨어요? 뭐 전부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네. 한 70%는 만났죠. 아이고. 그리고 최소한 전화는 안 받더라도 전화는 한 2-3번씩은 다 했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여야를 초월한 지방연대 올림픽. 네. 이게 전북이 서울을 누른 주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많던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림픽이 과거에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서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아하. 시설들을 많이 져야 되니까 네. 짓고 나서 활용이 안 되고 유지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도시가 적자에 빠진다. 음흠. 이런 문제 때문에
IOC가 5년 전부터 입장을 바꿨어요. 네. 자, 한 도시에서 하지 말고 여러 도시 간에 연대를 하고 아하. 가능하면 경기장을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거 있는 거 활용하자. 가지고 아. 가능하면 사용하고 꼭 없으면 임시 경기장을 짓고 쓰고 없애라. 해체해라. 아.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전주 올림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전주를 중심으로 2시간 이내에 있는 갈 수 있는 경기장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네네.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 활용하자. 아. 거기서 접근이 됐고 대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네. 육상 관련 경기장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예, 예. 그거 그대로 활용하자. 육상 경기가 하계 올림픽 전체 선수단의 20%를 차지해요. 그러면 전북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는 개회식하고 개회식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윈윈 하자는 그런 거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광주는 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이미 그치. 열었고 예. 올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하. 관련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겠네요. 충청 남도 북도 대전은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가 27년에 있는데 지금 준비하느라고 경기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경기 끝나고 그 시설 그대로 활용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지자체와 같이 우리가 협약을 하고 네네. 그거를 이제 공동 유치 신청서를 이렇게 낸 거죠. 아이디어 기발하신데요. 그리고 네. 이제 그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서울 45분 네. 그리고 대의원들이 질문 답변을 15분 해서 1시간씩 1시간. 시간이 있는데 저희도 45분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맨 마지막에 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지지 동영상, 충남 김태흠 지사님의 지지 동영상, 광주의 강기정 시장님의 지지 동영상, 전남 김영록 지사님의 지지 동영상 네. 이 4개의 동영상을 각각 30초씩 네, 상영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의원들한테 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좀 협동을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올림픽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을 이렇게 예. 전체를 오거나이즈하는 동네가 바로 전북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북한테 표를 주시면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라고 제가 마지막에 하셨어요? 마쳤죠. 저도 설득당하는데 저도 한 표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셨구나. 네. 네, 지난 8일이죠.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이제 바흐 위원장이 그동안 1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 6월 23일 날 새로운 위원장에게 바톤 터치를 해요. 예. 그러나 새로 임명된 IOC 위원장님이 지금 바흐 위원장님이 굉장히 지지를 해서 당선에 기여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전히 네. 바흐 위원장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으시군요. 영향력이 네. 있고 그분이 이번 IOC 총회에서 종신직 명예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네. 근데 바흐 위원장이 2017년에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또 그분이 인연이, 예. 이 무주가 전북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분들은 그냥 무주만 알고 있지 무주가 전북인 줄을 모르고 있어서. 네네. 근데 그때 그분이 방문했을 때 태권도 원 내에 정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정자 이름을 바흐정이라고 만들고 현판식을 했어요. 네. 그 바흐정이라는 현판식을 하는 관련된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바흐정을 한글로 바흐정을 쓰는데 붓글씨로 쓸 때 바흐 위원장님이 그 쓰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관여를 또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셨어요? 가져갔죠. 엄청 좋아하셨군요. Do you remember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거. 가지고 왔냐. 예. 그리고 잘 있냐. 네. 그래서 다 잘 있다. 그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지사님이 내셨어요? 아니면 주변에 참모들이 내주셨어요? 뭐 같이 냈죠. 같이? 네. 네. 사람을 움직이는. 그랬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호의적이고.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전북이 어떻게 서울을 이겼냐.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문화올림픽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K컬처를 앞으로 11년 후에 어떻게 전 세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놓을 것인가. 네. 저는 K컬처 지금 현재 보편적인 K컬처 1세대가 있다면 이제는 K컬처 심화 과정을 준비해서 11년 동안 준비해서 그때 제대로 된 또 다른 심화 과정의 K컬처를 전 세계에 선보여야 된다. 네. 그런데 심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과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전북이다. 야. K컬처가 가장 잘 네. 보존되어 있고 K컬처 핵심이라고 하는 K푸드, K옷, 그다음에 주택, 네. 한옥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판소리, 아하. 서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죠. 네. 예, 예. 야, 뭐 설득력이 그냥 워낙 세셔서.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공감하셨을 것 제가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유력 주자가 뭐 인도,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네. 아시아 유치확률이 높은데 인도 아마다바드, 예, 뉴델리, 예, 또 예, 예. 카타르, 예. 중국 칭다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스탄불, 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우리만의 무기. 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IOC 이제 중동이 네. 중동이나 인도가 인구가 많고 특히 지금 가장 유력한 데가 인도입니다. 네, 실은. 아 인도. 인도인데 인도가 가장 IOC가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올림픽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근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설득력 있다. 그것도. 올림픽을 하는 것만으로도 14억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시작하니까 그러네요. 자기들이 앞으로 올림픽을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올림픽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IOC 위원들이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좀 카운터 논리로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자, IOC에서 인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안다. 거기가 인구가 14억 워낙 명인데 많으니까. 14억 굉장히 큰 인구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K컬처 전 세계 소비자가 75억 명입니다. 예. 우리는 75억 명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달아나를 있다. 나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 이 플랫폼에 IOC 정신을 입히세요. 그러면 네. 75억 명이 소비자가 됩니다. IOC에. 이야, 이거 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자리에 있는 IOC 예, 위원과 예. 실무자들이 오. 눈이 바짝바짝해요. 얘기 된다. 그렇게 네. 생각했겠죠? 아,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막 신이 나는데 네. 또 잠깐 끊어가야 돼요. 광고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세요? 얼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안녕하세요. 아이엠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그 이상의 새로움에 둘러 날마다 Imagine more. 아이엠뱅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 시민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우리 의회가 바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만든 현장 민원 담당관이 일상의 어려움을 말끔히 치워드리겠습니다. 적시의 예상과 조례로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가장 늦게 안심하는 우리 의회와 함께라면 내일은 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살롱드 상암에서 김관영 정북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인터뷰 중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 해드릴 겁니다. 요거 미리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알고 있는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1번 공인회계사 시험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통달하며 고시 3관왕이 됐을 때. 2번 82%가 넘는 득표율로 전북 도지사가 됐을 때. 도지사. 네. 네. 도지사가 됐을 때. 네, 좋습니다. 네. 자, 2번. 직접 해보니 이게 가장 어렵더라. 1번 전북도지사, 2번 남편이자 아버지. 2번 남편이자 아버지. 2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3번. 정치권 얘기도 하나 합니다. 자, 주말 사이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다. 추측입니다. 1번 한덕수 추대설, 2번 올림픽 유치 탈락. 2번. 네. 자, 4번. 이 사람 요즘 힘이 없을 것 같다. 남원의 자랑, 풍천장어의 꼬리를 양보해주고픈 정치인은 한 명만 골라주셔야 돼요. 힘이 없을 것 같은 분. 1번 김동연, 2번 김경수, 3번 김두관, 4번 이재명. 야, 어렵네. 김두관. 김두관. 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전임 송하진 지사가 연임으로 8년간 전북지사에 재임했죠. 나 김관영 전북지사 재선 도전한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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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네 이건. 저희 특종인가요? 그래, 특종이에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야, 지금 5개 질문. YTN에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 살롱드 상암 인터뷰의 헤드라인은 네. 김관현 전북지사 재선 도전한다. 그런데 오늘 날짜를 잘못 잡은 것이 오늘 뭐 홍준표 시장부터 몇 명이 대선 출마 도전을 해가지고 뉴스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올릴 겁니다. 저희는. 네.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 1번이 이 고시 3관왕이 됐을 때보다 전북 도지사 82% 넘는 득표율을 됐을 때가 더 자랑스럽다. 네. 이 고시 3관왕은 사실 뭐 제가 6번이나 떨어졌어요. 아하, 많이 네. 떨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을 봐보면은 떨어진 다음에 교훈을 얻어서 그걸 보완하니까 될지 안 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많이 돼요. 아하. 그런데 도지사는 제가 사실 민주당에 4년 있다가 네. 안철수 지금 의원하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네. 6년 있다가 다시 복당을 했거든요. 아하. 복당한 지 2달 만에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아하.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더 자랑스럽다. 근데 기적처럼 이루어져가지고. 좋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더 어려운 게 지사보다 남편이자 아버지예요? 지사는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는데 네.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아들들한테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 부자시군요. 아들 3명에게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저희 집사람도 뭐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 됐는데 뭐 항상 죄인 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어렵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이것 때문일 거다 해서 의외의 답변을 주셨어요. 올림픽 유치 탈락에서. 저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오 시장님이 제가 공동 개최를 제안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 개최하면 서로 윈윈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충격받아서 대선 불출마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어 주고 기운 내라고 할 것 같은 사람이 김두관. 세 분 중에 이분 색하셨어요. 예. 김두관 우리
그 선배는 굉장히 용기 있고 네. 그 의리 있고 또 진득한 그런 분이시기는 한데 네.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다른 역할이 더 맞을 것 같다. 맞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운 내시고 예. 또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인터뷰 시작 전에 방송 나가기 전에 사담으로 지사님한테 아니 올림픽 유치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정치권에 진입하시면 어떻게 되시나 했더니 아니 나 저 재선 도전할 건데라고 하셔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전북도민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하던 질문을 또 계속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올림픽 그 유치에 대해 기대를 갖는 분들 많지만은 사실 대통령의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네. 이게 국민들 뭐 분열되고 시민들도 이념에 따라 분열되고 올림픽 유치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네. 전에 그 국회에서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1번이 88 올림픽, 맞습니다. 2번이 2002 월드컵. 이게 있거든요. 네. 이 빅 스포츠 이벤트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내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분명한 효과는 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부심과 자신감이거든요. 지금 네. 사실 일선에서 제조업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뵈면 네.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를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 분열인데 네. 제가 이번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보니까 스포츠는 이념도 지역도 맞아요. 이것을 초월하는 힘이 맞습니다. 있더라.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분명히 통합해내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네. 흑자 부분도 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이 판에 올림픽에다 돈 쏟아 부어야 될까 이런 네. 거. 제가 회계사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져보죠. 네. 네. 믿고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핵심은 경기장을 안 지면 돼요. 있는 경기장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렇게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네. 이슈였기 때문에 감사원의 2023 잼버리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규정이 됐고요. 네. 대회를 주최한 조직위원회와 여가부 그리고 전북도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문자를 주신 분도 한 분 계신데 네. 7560님이 지사님 제2의 잼버리 대회가 되지 않도록 바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건 꼭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잼버리가 제가 이제 뭐 도지사 되고 나서 네, 전임 네. 도지사님이 유치해 놓은 것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잘 치러야 되었지만 그 뭐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가 또 준비 소홀 분명히 네.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네. 2번 실패는 없다는 아하. 것이죠. 네. 잼버리라는 것이 전 세계 4만 5천 명이 오는데 그런 행사를 야영 행사를 우리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많은 네. 좀 착오가 아니 과거가 강원도에서 있었죠. 잼버리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고선인데 오래됐으니까. 예, 아. 오래됐고 그때에 비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교훈을 얻은 거는 대회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그동안에 야영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불편해도 사람들이 참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첫날에 불편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SNS로 세상에 다 알리니까. 올립니다. 아하. 그래서 첫날의 인상이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바로바로. 빨리 고칠 수 그렇죠. 있는 이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네네. 것을 제가 거기를 배웠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세계 한상대회를 전북에서 치렀는데 네. 굉장히
역대 22번의 한상대회 중에 가장 잘 치렀다는 평가를 전 세계 나가 있는 한국인 기업인들 그렇습니다. 모시고. 한 약 4천여 명 정도가 네네. 모였는데 네. 굉장히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이제 잼버리는 다만 야외에 야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올림픽은 미리 준비된 곳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두 번 절대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연히 전 국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해서 배웠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뭐 비상계엄, 탄핵의 파면 인용, 국격의 문제 때문에 올림픽 최종 유치에 이게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번에 IOC에 갔더니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 너네들 나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IOC에 4월 8일에 면담 일정이 잡혔는데 네. 그 전에 만약에 탄핵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으면 네. 인용 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다행히 4월 4일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 주어서 제가 오히려 그 부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가장 좋은 사건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다. 8년 전에도 한번 탄핵을 했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성공해서 그때 대통령이 되신 분이 5년간 평화적으로 잘했다. 이번에도 좀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과거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셨죠? 네. 그때 여야 모든 쪽에서 러브콜을 아주 강력하게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공을 들였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당시에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뭐 이제 중도를 포섭하려고 하는 작전으로 양쪽에서 뭐 저한테 와달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원래부터 민주당 출신이었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제 성향에 맞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 복당한 거죠. 그렇군요. 그 민주당의 악역을 맡아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네. 있었어요. 네. 현 시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좀 더 포용적인 큰 대한민국 전체를 포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언과 실제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특히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더더욱 그 포용적인 인사 정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다시 짧게 올림픽이라는 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텐데 범정부, 범정치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대선 기간이니까요. 네. 두 대선 양당의 예.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네. 거기에 공약으로 집어넣어서 네. 아, 공약으로 집어넣어서. 네, 올림픽을 국가적 어젠다로 그리고 가져가자. 새로운 정부의 가장 최우선의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네. 누가 정권이 되더라도 네. 잡더라도 이것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네. 삼는 것이 대한민국 통합과 미래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살롱드 상암 오늘 먼 길 오셨습니다. 위수 지역을 벗어나신 거죠? 아이고 다행히 산불이 지금 나지는 않아서. 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곡은 지사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